네, 2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플로우브릭이라는 이제 프로그램명으로 프로젝트명으로 PMS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목차는 개요, 계획, 정의 및 분석, 설계랑 구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및 보완을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명을 좀 소개를 드리면 로고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뭐 원활하다라는 의미의 플로우와 견고하다는 의미의 브릭을 합쳐서 원활하고 견고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명명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PMS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면 간단하게 성과 및 진행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PMS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는 지침서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PM복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10가지의 지식 영역과 아, 다섯 개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그룹을 이제 순차적으로 지켜가면서 구현을 좀 했고요. 저희는 이 10가지 지식 체계 중에 8가지 지식 체계를 선정해서 구현했습니다. 8가지 지식 체계에는 통합 관리랑 일정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이해 관리자 관리, 비용 관리, 의사소통 관리랑 위험 관리, 범위 관리가 있습니다. 네. 저희 동기는 어,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MS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저희의 이제 실력을 좀 높이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네. 목표 설정은 다음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정을 해놨고요. 저희 프로젝트 개발 환경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저희 핵심 기술은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스프링 MVC인데 저희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 영역을 이제 모델과 뷰, 컨트롤러 3가지로 좀 나눠서 구현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뷰에서 이제 어 뷰 단으로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방식을 좀 이용했습니다. 유지 보수랑 이제 관리를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봤고요. AJAX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봤고 이 부분은 이제 게시판 출력 및 검색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풀 캘린더 라이브러리인데 이거는 어, 일정을 스케줄 기능 구현할 때 이제 좀 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이제 구현된 라이브러리인데요. 일정 등록이랑 수정, 삭제 등 뭐 CRUD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구는 이제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 적용되었습니다. SMTP는 이제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인데 이거는 이제 사원번호를 찾거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 등등을 등등 그때 메일 발송할 때 좀 사용합니다. 그리고 간트 차트인데 간트 차트는 이제 작업을 이제 계획된 시간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약간 프로젝트 관리 도구입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일정에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다국어 처리입니다. 다국어 처리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좀 사용되었고 로그인 페이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Vue.js는 이제 어, 좀 더 HTML이랑 CSS를 좀 더 직관적인 문법으로 좀 개발을 돕는 라이브러리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리스크 등록 페이지에 적용을 해놓았습니다. 세션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간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요. 그리고 로그인 상태를 유지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 세션을 각각 저장해갖고 각각 권한을 부여해갖고 해당하는 기능을 어, 작동시킬 때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션에 부여된 권한은 다음과 같이 네, 8가지로 저희는 구분을 했고요. 이 권한에 따라서 이 기능, 기능이 다르게 작동하는 거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네, 저희 계획입니다. 일단 프로젝트 역할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네.
크게 프로젝트 관리, 리스크 관리, 일정 관리를 해놨고, CRUD 부분, 게시판과 캘린더, 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팀 스케줄이고, 첫 주차는 계획이랑 프론트 위주로 좀 구현을 해봤고, 2주차, 이제 2주차, 3주차는 이제 1차, 2차 같이 이제 백엔드 기능을 같이 했고요. 마지막 주는 테스트 및 보완을 하고 마쳤습니다. 네. 제 개인 일정입니다. 첫 주차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 계획을 하고 요구사항 정의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플로우 차트처럼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차부터 프로젝트 관리를 진행했고 세 번째 주차 리스크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차부터는 캘린더를 구현 완료해서 마지막에 테스트하고 완료했습니다. 다음 정의 및 분석입니다. 네. 일단 이거 요구사항 정의서고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서도 등록이랑 목록을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캘린더, 그 게시판 형태로 구현한 사항이고요. 네. 리스크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이제 CRUD 모드를 이제 어, 구현을 했는데 이것도 그 게시판 형태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일정 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 캘린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기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유즈 케이스고요. 유즈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리스크 관리 쪽입니다. 네. 저희 전체적인 메뉴 구조를 보시면 이제 로그인 쪽이 있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대시보드가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사이드바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관련 메뉴들을 통해서 프로젝트 설정과 이제 그거에 대한 관리 가능하고요. 이제 자원 관리 파트도 있고 일정 관리 쪽에서 캘린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간트 차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부분 관리 부분 쪽에 이제 채팅 이 구현되어 있고요. 마이 페이지랑 관리자 페이지 통해서 이제 정보 수정 가능하고 공지사항, 이제 관리자가 공지사항을 적을 수 있는 이런 메뉴도 있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 쪽에 프로젝트 관리 쪽에 생성과 목록입니다. 네. 이제 뭐 크게 보실 거는 어, 담당자 여부인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 어, 정보 세 가지를 넣고 생성 완료하면 DB에 넣고 리스트에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 쪽은 이제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 리스크는 생성이 완료되면 이제 승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승인 대기 상태에서 관리자가 승인 처리를 하거나 반려 처리를 하면 그게 다시 리스크 리스트에 들어가서 그 상태가 표시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일정 관리는 이제 캘린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모달창에서 이제 수정과 삭제, 생성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화면 설계서인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화면을 설계하겠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어, 설계를 해봤는데 어, 구현하면서 조금씩 달라진 부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등록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리스크 목록, 그리고 리스크 등록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 어, 리스크 승인 혹은 반려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일정 관리 내에서 캘린더 본인의 이제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이거는 일정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체적인 DB 설계는 이렇게 ERD로 표시했고요. 제가 맡은 파트의 DB를 말씀드리면 이제 프로젝트 기본 내에서도 팀이랑 팀원을 이제 어, DB 정규화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고 리스크 관리 쪽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네, 구현 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목록 부분인데, 어, 이제 DB에서 데이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날짜를 이렇게 함수로, 어, 스트링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 함수를 좀 구현을 해봤고, 그리고, 어, AJAX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네, 데이터가 출력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검색 부분인데, 어, 검색을 하면 AJAX 처리를 해서 바로바로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페이징 처리를 구현한 건데요. 이제 최대 페이지랑 전체적인, 아, 전체 프로젝트 리스트 수랑 이제 페이지 수, 블록 수를 좀 정해서 그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정해서 예, 페이징 처리를 한 파트입니다. 네, 프로젝트 등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B 정교화 때문에 테이블을 세 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등록 정보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 및 출력할 수 있는 네, MVC 패턴으로 구현을 좀 해봤습니다. 네, 리스크 목록입니다. 리스크 목록도 똑같이 MVC 패턴으로 구현을 했고, 이거는 AJAX가 아니라 그냥 어, 게시판 형태로 그냥 네, 구현을 해봤고요. 이거는 리스크 등록 쪽입니다. 리스크 등록 쪽에서도 이제 파일 선택을 요쪽은 이제 어, 해당 세션 잠시만요. 네, 파일 선택을 통해서 파일 첨부를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개의 파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멀티 파일 배열을 통해서 좀 처리한 네, 파트입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 해당 현재 로그인한 세션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파일 선택했을 때 화면이고, 이 같은 경우는 선택한 파일의 명과 이제 용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처리해 놓은 파트입니다. 네, 리스크 상세는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렇게 모델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이제 매핑해서 이렇게 출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CRUD 중에서도 업데이트랑 삭제 부분이고요. 네, 리스크 승인 페이지입니다. 이제 등록을 하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어, 상태가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승인 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상태가 승인 대기인 이제 리스크들을 이 관리자 승인 대기 페이지에 출력을 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체크를 한 리스크들을 배열로 가져와서 그거를 상태를 승인 혹은 반려로 네, 변경 처리하는 것을 좀 구현해 봤고요. 네, 캘린더 화면입니다. 일정 관리 안에서도 이제 본인 어, 로그인한 세션에 해당하는 사원의 프로젝트 일정들을 좀 표시하는 거고요. 날짜를 ISO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정 상세를 DB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것도 AJAX 처리를 했습니다. 네. 제 화면 구현까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테스트 및 보안입니다. 단위 테스트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로 조원들끼리 테스트를 한 결과, 어, 에이적, 이제, AJAX 처리할 때 페이징 처리가 안 되는
부분 수정 처리했고, 어, 등록할 때 팀원 등록이 되지 않아서 배열 처리를 서비스단에서 수정을 완료한 걸 볼 수 있고, 통합 테스트 안에서도 이제 전반적인 함수의 로직이 조금 잘못돼 있어갖고, 그 로직을 좀 수정을 해서, 네, 지금 완료한 상태고, 유효성 검사 삽입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씩 고쳐서 전부 삽입 완료해서 수정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저희 피드백인데, 네, 주차별로 이렇게 피드백 받아갖고 적용을 완료한 사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의록인데, 회의는 총 3번 정도 해서 이제 프로젝트 계획을 같이 회의를 하고, 이제 역할 분담 같은 것도 했고요. 그리고, 각자 구현한 사항들, 백엔드나 데이터베이스 설계한 부분들 서로, 보면서 피드백하고, 이제 수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조 두 번째 발표자 문혜인이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현한 기능의 핵심 기술은 웹소켓, SMTP 다국어 처리, 세션 처리가 있습니다. SMTP 쪽 환경 설정이고요. 폼 XML에 의존성 추가했고, 이메일 서버 속성을 작성했습니다. 다국어 처리 환경 설정이고요. 메시지 기존 위치와 파일 지정하고, 엔코딩 방식 설정과 지역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네, 제 개인 일정이고요. 매주 일정 계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로그인 쪽 주요 기능은 다국어 처리, 사원번호 찾기, 비밀번호가 있고요. 마이페이지 주요 기능은 비밀번호 변경, 개인정보 변경 기능이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주요 기능은 목록 보기, 상세 보기, 검색, 사원 등록, 신규 부서 등록이 있습니다. 사원 등록 페이지 요구사항 정의서고요. 세팅 쪽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네, 로그인 마이페이지 쪽 유즈 케이스고요. 사원 일시 로그인 페이지 접근해서 로그인 마이페이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인사관리자, 관리자 기능별 권한을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채팅 부분은 사원 일시 채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로그인 마이 페이지 쪽 플로우 차트고요. 데이터 입력해서 회원 여부를 사원 DB에서 확인하고 일치값 있으면 해당 기능 수행되고 일치값 없으면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원 부서 쪽 플로우 차트고요. 각각 페이지에서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 등록, 수정, 삭제 여부에 따라서 사원 DB에 값이 반영되게 했습니다. 채팅 쪽 플로우 차트고요. 기존 채팅방 만들거나 새로운 방 생성해서 채팅방에 입장 가능하고 채팅 입력하여 채팅을 전송할 수 있고 채팅 후 채팅 종료와 채팅방 나가기가 가능합니다.
화면 설계서고요. 화면 설계서는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인 쪽이고요. 사원번호 찾기, 비밀번호 찾기, 마이 페이지, 비밀번호 변경, 사원 등록 페이지입니다. 네, 코드 부분이고요. 로그인 쪽 코드 구현입니다. SQL 값이 널이 아닐 시 로그인 성공 처리를 했고, 로그인 정보를 세션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활용해서 입력 폼 글자 수 제한했고, 엔터키로 로그인이 되게 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 다국어 처리를 적용시켜 봤고요. 셀렉트 박스에서 언어 선택 시 해당 언어로 텍스트가 출력되게 했습니다. 사원번호 찾기 코드입니다. 이메일을 입력받아서 사원번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SQL문 사용해서 사원번호를 찾는 메시지 먼저 호출한 뒤 사원번호 찾기 성공했을 때만 사원번호가 메일로 발송되게 했습니다. 비밀번호 찾기 코드고요. 여기도 사원 정보가 DB에 존재했을 때만 임시 비밀번호 발급 처리하고 임시 비밀번호가 메일로 발송되게 했습니다. 임시 비밀번호 생성 코드고요. 포문이랑 랜덤 함수 통해서 8자리의 임시 비밀번호가 생성되게 했습니다. 로그아웃 쪽 코드고요. 탑바의 로그아웃 버튼 클릭하면 세션 초기화돼서 로그아웃 처리되게 했습니다. 마이페이지 코드입니다. 로그인해서 저장된 세션에서 EMP 애노값 가져와서 로그인 회원의 정보를 출력했고요. EMP 테이블에서는 부서 번호만 존재해서 EMP와 DPT 조인해서 부서 이름을 출력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휴대폰 번호 수정 가능하고 수정 처리 후 다시 회원 정보 조회하는 메시지 호출해서 수정 사항이 페이지에 즉각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쪽 코드고요. 여기도 비밀번호 변경 메서드 호출 뒤에 사원 정보를 불러와서 변경된 비밀번호를 세션에 저장하고 변경된 비밀번호가 해당 페이지에서도 수정된 게 반영이 되게 했습니다. 네,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에 유효성 검사 넣어서 유효성 검사가 성공적으로 됐을 때만 폼 제출 처리되게 했고요. 사원 부서 쪽 관리자 페이지 코드입니다. 인사 관리자와 관리자만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사원 접근 시 오류 메시지 출력해서 메인 페이지로 이동시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JSTL 입품을 사용해서 사원 등록은 인사 관리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원 관리 리스트고요. AJAX 사용해서 사원 테이블을 출력했는데 AJAX를 사용했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새로 고침 없이 실시간으로 바로 출력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원행 더블 클릭 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했습니다. 사원관리 상세 페이지고요. 모델 어트리뷰트 사용해서 모델 데이터 만들어서 활용했고요. DB의 부서열에 있는 데이터만 셀렉트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일 경우에만 권한 데이터 열람 가능하고 권한 수정 가능하게 했고, 네, 인사관리자일 경우 권한 데이터 확인 불가, 권한 외 데이터 모두 열람 가능 및 수정 삭제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원 등록 쪽 코드고요. 부서 직책 값에 따라 회원가입 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원 등록 쪽에 사원 번호는 시퀀스를 생성해서 사용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원 회원
새로운 사원을 회원가입 시킬 때마다 유일한 사원 번호를 인설트하게 했습니다. 네, 임시 비밀번호 생성 및 메일 발송 부분이고요. 회원가입 서비스단 코드에 임시 비밀번호 생성하는 메서드 넣어가지고 회원가입 시 임시 비밀번호가 생성되고 회원 DB에 함께 저장되게 했습니다. 여기도 이품을 사용해서 회원가입 성공했을 때만 메일이 발송되게 했습니다. 네, 메일 발송은 공통 메일 발송 메서드를 사용해서 사원 등록, 사원번호 찾기, 비밀번호 찾기가 이 서비스 통해서 발송되게 했고요. 이품을 사용해서 메시지 내용이 다른 부분은 여기서 지정을 해서 메일이 가게 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부서 관리 쪽이고요. 중복 체크를 했고요. 히든 인풋 추가해서 초기 밸류 값 설정해서 부서 번호 체크해서 확인하고자 했고, 중복 체크 안 하고 등록 버튼 눌렀을 때는 등록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서 삭제 시 EMP 테이블의 DPT NO도 함께 삭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세팅 부분이고요. 접속할 아이디를 로그인한 계정의 세션값 받아와서 로그인한 사원으로 채팅에 접속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 화면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통합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통합 테스트는 1차, 2차 두 번 진행했고요. 처음에 사원 등록 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게 코드 줄바꿈으로 인한 오류로 확인돼서 조치 완료했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에서 유효성 검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변수명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걸로 파악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원관리 쪽 리스트가 검색이 잘 안 되는 오류가 있어서 SQL문을 수정해서 오류를 해결했습니다. 그 외 사항도 모두 반영해서 조치 완료했고요. 네, 그리고 다 조치 완료해서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선홍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조 발표자 장선웅입니다. 저의 발표는 핵심 기술 간트 차트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트 차트는 일정 기간 동안 완료된 작업을 계획된 시간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인데요. 이는 저희의 프로젝트 베이직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고 여기서 시행하는 CRUD 기능이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서 간단하고 매우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게 순서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의 선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내주는 API입니다. 저의 간트 차트 VO와 매퍼 그리고 간트 차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후 관계, 선후 관계를 파악하게 해주는 링크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왼쪽부터 봐주시면은 좌측 상단에 VO 태스크입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링크입니다. 이거 주요 속성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고유값인 ID 그리고 프로젝트의 시점과 종점을 표현해주는 소스와 타겟, 롱 타입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또한 매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트 차트 데이터베이스에서 간트 차트 데이터를 가져오는
get gantt task와 get gantt links가 있고, 그 밑으로는 기본적인 CRUD, delete, 그 다음에 insert, update 같은 코드를 구현해 놨습니다. 다음 간트 차트의 JSP 파일입니다. 저희가 간트 차트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를 삽입할 때나 데이터의 상세 정보를 표현할 때 라이트박스를 사용하는데요. 라이트박스를 제가 원하는 저희의 프로젝트 TMS에 맞는 항목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섹션 값을 직접 설정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기존에는 라이트박스에서 스타트 데이트와 듀레이션, 즉 시작일과 그 기간이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엔드 데이트로 바꿔가지고 저희 프로젝트에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스타트 데이터와 엔드 데이트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놨습니다. 또한 우측에 봐주시면은 JS 태스크를 추가하는 것과 태스크 삭제 및 저희 태스크를 삭제할 때 부모 프로젝트에서 자식 프로젝트가 삭제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 처리까지 완료한 것을 제가 사용한 핵심 기술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역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관리 중에 크리에이트를 제외한 상세, 수정, 그 다음에 딜리트, 이렇게 RUD를 구현했고요. 또한 해당 프로젝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간트 차트, 또 해당 프로젝트에서 할당된 자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고, 모든 프로젝트에서 공유하는 비품 창고 테이블도 이렇게 제가 다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개인 일정입니다. 일단 첫 주차에는 프로젝트 선정과 계획을 팀원들과 함께 하였으며, 요구사항 정의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다음에 화면 설계서, 첫 번째로 한 것은 이제 프로젝트 베이직과 머테리얼 리소스, 휴먼 리소스 같은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했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에서 이어지는 프로젝트 수정, 그 다음에 삭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자원 페이지 작성으로 들어가서 인적 자원 JSP 파일 제작부터 시작하고, 다음 물적 자원에서 연결되는 비품 창고, 그 다음에 비품 창고와 개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비품 창고와 물적 자원 사이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함에 따라서 그런 필요한 작업들을 구현했고요. 이제 세 번째 주에서는 간트 차트를 본격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시작해서 간트 차트의 CRUD, 그다음에 간트 차트 프로젝트, 그다음에 페이징 처리 같은 경우도 추후에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통합 테스트를 통해서 개선 사항을 적용하면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완성시켰습니다. 네, 요구사항 정의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C를 제외한 RUD,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 이동, 정보 수정, 그리고 삭제 이렇게 있고요. 맨 밑에 자원 현황 페이지 이동 버튼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제 인적 자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인적 자원도 기본적인 CRUD를 구현했고, 이것은 크게 다를 게 없어서 후에 물적 자원에서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자원입니다. 앞서 인적 자원 CRUD를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물적 자원 리스트를 게시판 형식으로 화면에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물적 자원 검색, 물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을 하고, 등록, 삭제,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이동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품 창고 이동이라는 버튼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의 물적 자원과 모든 프로젝트에서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비품 창고 테이블로 이동하여서 데이터를 만약에 모두 사용하거나 프로젝트가 종료된다면 비품 창고로 이동해서 추후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구현해 놨습니다. 이것은 비품 창고입니다. 비품 창고 리스트와 물적 자원 리스트가 동시에 보여지는데요. 물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페이징 처리한 것처럼 여러 개의 물적 자원이 존재하니까 페이징 처리로 원하는 개수만큼 한 페이지에 보여지도록 처리를 해놨고요. 또한 더블 클릭을 통해서 물적 자원 그리고 비품 창고에서 상호 데이터 이동을 구현해놨습니다. 만약 여기서 보유한 개수보다 적게 보유한 개수를 초과해서 입력을 한다면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면서 동작이 그 즉시 중지되고요. 정상적인 개수를 입력한다면
확인 메시지와 함께 자원이 정상적으로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물적 자원 리스트에서, 비품 창고에서 존재했던 데이터를 물적 자원으로 보낼 경우에는 이미 결제를 완료했던 항목이기 때문에 가격 속성이 0으로 처리됩니다. 간트 차트입니다. 간트 차트는 데이터 화면 출력과 태스크 등록, 삭제, 그 다음에 링크 등록, 삭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을 해놨고,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상위 프로젝트와 그 하단 프로젝트인 태스크, 이렇게 두 가지 테이블로 구분해서 저장을 시켜놨고요. 만약에 최상위 프로젝트에서 하위 프로젝트 태스크를 생성했을 때, 해당 부서에, 어, 이제 승인 요청과 만약에 완료됐다는 그 처리를 추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프로젝트 상세 정보로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프로젝트 이름, 중요도, 시작일, 종료일, 단계, 이렇게 상세 정보에서 변경 가능한 5가지 항목을 수정한다면, 여기서 승인 여부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프로젝트 삭제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자원의 경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나뉘고, 물적 자원은 비품 창고와 자원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표현해 놨고요. 또 CRUD, 기본적인 CRUD를 통해 자원 DB에 적용이 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간트 차트입니다. 업무와 연결, 앞서 말씀드렸던 태스크와 링크인데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CRUD가 모두 존재하지만 링크에는 C와 R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프로젝트 DB와 연동되어서 변경 시 프로젝트 DB에 즉시 적용이 되는 것을 추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가지고 프로젝트 리스트를 처음으로 보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간트 차트를 통해서 프로젝트 태스크와 링크, CRUD를 통해 프로젝트 리스트에 변동사항이 적용되는 것을 그려놨고, 중간입니다.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수정과 삭제를 구현하고,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에서 자원 페이지로 들어간다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나뉘어진 CRUD를 구현할 수 있고, 물적 자원은 앞서 말씀드린 비품 창고와 자원 이동이 되게 함을 표현해 놨습니다. 네, 화면 설계서입니다. 추후 실제로 구현한 화면과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화면 설계서를 기반으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화면 설계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상세 항목에 표현되는 항목은 이 번호, 이름, 중요도, 수주일, 시작일, 종료일,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 현황, 수정, 삭제, 조회 리스트를 하단 버튼으로 나타내어서 이를 클릭할 시 해당 목적에 맞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도록 되어 해놨습니다. 자원 현황입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두 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목을 2개만 넣어놨고, 이는 구현할 때 이미지 파일로 대체하였습니다. 인적 자원 리스트입니다. 검색의 기준은 테일 속성,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서치 버튼을 누르면 해당 전화번호와 일치하거나 아니면 해당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가진 항목을 출력해 주고요. 우측에 파란색으로 인적 자원 등록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인적 자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적 자원 리스트입니다. 이번에는 검색의 기준이 물적 자원의 이름인데요. 모니터를 입력하고 서치를 누르면 모니터, 자원 이름, 모니터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모니터와 일치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파란색 화면을 통해서 물적 자원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비품 창고 리스트입니다. 물적 자원과 비품 창고 리스트가 동시에 나타나고요. 이제 여기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상호 데이터 이동이 가능합니다. 간트 차트입니다. 가장 위에 연과 월을 표시했고, 그 밑에 일을 표시했습니다. 각 항목별로 이렇게 바 형태로 표현되어 가지고 막대기를 늘리고 줄이면서 위치도 조정해 가면서 프로젝트를 가시적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링크를 통해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제 ERD고요. ESERD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색으로 표현한 간트 차트, 프로젝트 기본,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제품 창고, 간트 차트 링크를 어, 이렇게 테이블로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실제로 구현한 화면과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 시 해당 프로젝트의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자원 현황, 그다음에 수정, 삭제, 조회 리스트입니다. 이게 네 가지 버튼을 통해서 각자 목적에 맞는 링크로 이동을 하고요. 좌측에 JSP 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이게 라벨과 인풋 태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변경시킬 수 있는 JSP 코드를 작성했고, 컨트롤러와 다오도 그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디테일 페이지라서 따로 분석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정입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을 변경한 다음에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 알아트 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수정이 완료되는데요. 어, 만약에 여기서 JSP 파일은 수정하겠습니까? 이거는 확인 메시지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똑같고요. 매퍼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전송하면은 여기 프로젝트 페이지 파라미터 값으로 받아가지고 해당 파라미터의 각 요소들을 알맞게 할당해 주어가지고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삭제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여드린 것과 비슷한 기능인데요. 삭제를 누르면 삭제 확인 메시지가 1회 출력되면서 확인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삭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제 프로젝트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취소를 누르면 여기 남아있게 되고요. 만약에 프로젝트 삭제 시 해당 프로젝트에 할당해놨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모두 삭제되도록 코드를 구현해놨습니다. 프로젝트 리스트로 이동인데요. 그 리스트를 클릭하면은 기존 프로젝트 리스트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원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게 이미지 파일로 대체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링크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적 자원을 클릭하거나 인적 자원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인적 자원 리스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할당된 추가적인 인적 자원을 등록을 해주면서 이제 매퍼를 봐주시면은 토탈 HR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인적 자원의 총합 샐러리를 검색해 주고요. 이는 페이징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 쿼리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추가입니다. 추가 내용은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고유 프라이머리 키라서 중복 데이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중복 데이터 체크를 완료해야지 인적 자원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음을 구현해 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중복 체크가 통과하지 않으면 전화번호 인적 자원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중복 체크를 수행하여야 된다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인적 자원 상세 페이지입니다. 해당 인적 자원 리스트에서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그 상세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때 여기 밑에 보이는 수정과 삭제 그리고 클로즈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도 삭제할 수도 그다음에 그냥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인적 자원 수정을 할 시 수정 성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변경된 사항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눌러도 변경된 데이터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삭제도 기본적으로 삭제 성공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인적 자원 리스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물적 자원입니다. 물적 자원도 앞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페이징 처리를 완료했고요. 이제 물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이름을 통해서 검색 기능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물적 자원의 상세 페이지, 자원 추가 시 이렇게 임대 구매, 그다음에 시설 위치, 시설 물건 여부, 물건 개수, 그다음에 비용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적 자원 상세 리스트입니다. 앞서 보였던 CRUD는 이전 내용과 같기 때문에 물적 자원
비품 창고 이동 기능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비품 창고 이동 기능인데요. 해당 프로젝트 물적 자원을 리스트로 하고 비품 창고 리스트를 표현해가지고 서로 간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합니다. 수정과 삭제도 기본적인 CR 요지와 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비품 창고 리스트입니다. 상단에는 물적 자원의 페이징 처리된 내용과 하단에는 비품 창고의 내역이 있는데요. 하단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상단은 이번 선택한 프로젝트의 고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목을 더블 클릭함으로써 상호 이동을 구현하였고, 더블 클릭 시 이렇게 개수 몇 개를 입력할 것인지 모델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유한 개수보다 작은 개수를 입력하면은 성공 메시지가 뜨면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이동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만약 보유한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를 입력하면은 실패 메시지가 뜨고, 보유 자원 개수를 초과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간트 차트입니다. 일단은 화면에 간트 차트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래퍼를 봐주시면은 get 간트 태스크, 그다음에 get 간트 링크가 있는데요. 이제 위는 프로젝트를, 그다음에 밑은 연결된 링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밑은 JSP 페이지고요. 라이트박스 설정과 그다음에 컨트롤러에서 앞서 데이터를 가져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페이지 제이슨 리포트로 제이슨 형태로 화면에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젝트 생성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이름과 프로젝트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중요도, 스텝,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프로젝트에서 데이트를 사용할 때 이렇게 데이트 타입을 알맞게 toDate 메소드로 할당을 하는데, 이때 한국어 기본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mon이라고 날짜의 축약형인데, 이걸 사용할 경우 NLS 데이트 랭귀지를 영어로 영어로 바꿔주는 코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간트 차트에서 프로젝트와 태스크를 생성하면은 이제 부모 프로젝트와 자식 프로젝트로 나뉘어지면서 트리 기능을 통해 자식 프로젝트를 가시화, 비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박스 설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알맞는 라이트박스 설정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오리티와 스텝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커스텀 데이터로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나타나는 섹션 데이터도 이렇게 별도로 설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 라이트박스 유효성 검사 페이지입니다. 일단 저희가 입력하는 경우 프로젝트 이름과 프라이오리티, 중요성, 그 다음에 스텝 단계가 있는데, 이를 각각 유효성 검사 처리하여 가지고 항목이 비어 있으면 알람창으로 나타나고 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정입니다. 프로젝트 수정은 더블 클릭할 시 이제 프로젝트 네임, 그 다음에 프라이오리티 스텝을 변경하고 이를 세이브를 클릭하면 변경된 내용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또한 기본적인 CRUD 기능과 동일합니다. 프로젝트 삭제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프로젝트를 삭제하면 프로젝트와 관련된 링크나 아니면 만약에 자식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면 모두 삭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첩 함수로 처리해가지고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식 프로젝트를 모두 삭제하고 해당 자식 프로젝트와 본 프로젝트에 연관된 링크를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링크 생성 삭제도 프로젝트 생성 삭제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통합 테스트 내용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1조에서 통합 테스트를 진행해 준 내역인데요. 여기서 제가 물적 자원과 비품 창고에서 자원 이동을 할 때 클로즈 버튼을 두 개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달창이 이중으로 떼어가지고 클로즈 버튼을 두 개 사용해가지고 모든 모델창을 닫아야 했기 때문에 두 개를 사용했는데, 하나가 옆으로 튀어나와 있었던 것을 발견해 주셔가지고 이를 하이드 기능으로 숨김 처리했고요. 그 다음은 4조에서 통합 테스트를 해준
결과입니다. 일단 로그인 세션이 출력되는 것은 제가 로그인 세션을 통해서 이제 이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한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남겨뒀었는데 이를 발견해 주셔가지고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팀원을 등록하여 조회해 봤는데 인적 자원 출력 안 되는 경우도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010 전화번호 아까 중복 체크의 경우 이제 아무것도 안 써도 그냥 클릭하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랭스 조건문 처리로 정확한 값을 입력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이 되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중복 체크 버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또한 하이드 처리해서 비가시화 처리를 했고 다시 등록할 때 가시화 처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적 자원과 비품 창고 데이터 이동의 경우 마이너스 음수값을 처리해도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음수값 입력 시 출력 및 작동 중지되게 처리를 했습니다. 피드백 내용도 구현을 하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